추가적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수투부터가 여러 가지 잡기술들이 많이 생겨요. 그 책이요? 그 책 지금 2개 남았어. 오늘 거 빼고. 오늘 거 빼고 2개 남았으니까 일요일 날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하겠지? 빠르면 그렇게 끝날 거고, 오래 걸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까지 들어가서 한 번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은 바로 내신 기출인데, 지금 너네가 풀고 있는 교재가 모국 기출 모아놓은 거랑 내신 기출 중에서 좀 선별된 거, 깔끔한 거, 중요한 거, 그런 거 모아놓은 교재들이거든. 그래서 공통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 그래서 모르는 거는 좀 물어보시면서 해야 되고, 좀 더러운 것도 많아요, 보면은, 풀다 보면.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펴 놓으시고, 뭐야, 이 타이밍에 업데이트 싫어요? 갑자기 업데이트를. 자, 예? 벌써 한숨이에요. 왜? 미분계수와 도함수 부터 갈 건데, 우리 미분계수가 뭐였는지는 모르지 않잖아, 그치?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개념이 나왔었어요. 정리만 좀 기본 내용 한번 해보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뭐였어?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은 다른 말로 뭐였죠? 기울기였어요. 이제 니네 대답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씨.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였어요. 그냥 순수하게 기울기인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x 증가량을 표현하는 델타 x와 그 다음에 델타 y를 갖다 놔주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얘가 기울기라고 하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또 뭐였었지? 얘도 기울기였어요, 기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는 어떤 기울기냐면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리고 얘네들은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애들이 있었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분계수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중요한 건 여기다가 극한 씌운 거였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미분 가능성까지 연결을 시키기는 했었는데, 자, 뭐 이러나 저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너무 유명하게 많이 나올 거고, 이건 안 나오면 와서 제 뺨을 때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기울기로서 해석을 하는 거. 그럼 어찌됐건 기울기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든 순간 변화율이든 얘네들의 차이는 리미트가 분야 한 분야의 차이인 거잖아. 그러면은 기울기, 즉 변화율이라는 거는 비율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뭘로, 분수꼴이 보이면 기본적으로는 비율에 대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분수꼴이라고 무작정 다인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fx에다가 fa 같은 두 함수 값의 차가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얘처럼 함수 값의 차가 보이면 우린 이 밑에 뭐 해주고 싶어? x 빼기 a를 갖다 붙여주고 싶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로서 해석이 가능할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x 빼기 a를 갖다 놔서, fx 빼기 fa라는 게 x 빼기 a로 나누어졌을 때,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이 되기도 하고, 리미트를 씌우면 순간 변화율의 의미로 바뀌기도 하겠지. 자, 그래서 해석은 얘가 x, fx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a, fa라는 점 사이에 기울기를 의미하네요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얘만 있냐? 그건 또 아니죠. 만약에 얘가 이럴 수도 있어. 여기다 적자. fx 플러스 a 빼기 뭘 할까? 그냥 f 마이너스? 아니 fa 이렇게 갖다 놓을까? 그럼 이렇게 갖다 놔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뭐 h 같은 거를 갖다 놔줘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건 이 밑에 가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a 빼기 a가 있으면 되겠지. 결론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야? x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분수꼴일 때 특정 상황에서의 분수꼴에서도 우리가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A분의 B야. 그럼 우리 그냥 뇌 빼고 A분의 B네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빼박이죠. A, B라는 점과 0,0이 뒤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A분의 B 빼기 1이 보여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A, B와 0,1 사이의 기울기예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보통 이제 그래프를 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평균 변화율이야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고 여기를 A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나서 얘를 기울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뭐 했었냐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점 2개 찍어놓고 B라는 점을 B에서 A 쪽으로 한없이 가깝게 갖다 붙여봤었거든. 붙여보다 보니까 요때 요점부터 기울기가 점점 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되더라?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더라. 그지? 그쪽으로 수렴하더라가 되는 거였었거든. 근데 왼쪽에서 보낼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보내는 거나 오른쪽에서 보내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편하게는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 기억나? 안 나? 정리 한 번만 할까? B를 A로 보내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였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B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었냐면 X라는 거를 집어넣어주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빼기 A 요 간격 자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데 얘를 H라는 작은 값을 표시하는 어떤 기호로 바꿔 쓰기도 하죠. 그래서 H로 바꿔서 써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빼기 FA라는 게 있기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요걸 다 뭐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가지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미분계수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플러스가 없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에는 지금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서 조사하세요란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갖다 붙였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갖다 붙였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어?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왜? 내가 델타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잖아. 근데 이 간격이 야 하품하지 마. 그 하품 정보야.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하품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어. 0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양수인 0이야, 음수인 0이야. 양수인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라고 유추 가능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0 마이너스였다면은 왼쪽에서, 왜냐면 음수인 0이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뿔마에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쓸 수도 있으면 좋겠냐면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F'에다가 A 플러스를 갖다 붙여도 되겠지. 이거 올바른 표현 아니에요. 이거 야매예요. 야매인데 내가 매번 이렇게 쓰기 좀 힘들잖아. 나를 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A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 얘네들은 우미분계수고 좌미분계수구나 라고 일단 좀 러프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자, 요거 가지고 이따가 문제 하나 좀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좀 빡치거든? 잘 들어봐야 돼 여기.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는 미분계수는 기본적으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기는 한데 니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최근에 문제 풀면서 썼나? 미분계수 구할 때 안 쓸걸? 그렇지 않아?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는 보통 이 시점에서는 바보죠. 왜?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구할 때 사실은 정의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공식도 있지. 그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미분법이었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f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잘 쓰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정의를 이용해서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 실제로 미분계수 정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 쓰다 보니까 까먹었을 거라. 연습 한번 해보면, 자, 만약에 fx가 x제곱 플러스 4x야. 그리고 나서 내가 f'1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공식을 쓴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미분해서 1 넣으면 돼요. 그쵸? 자, 공식을 안 쓰고 정의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f'1이라는 건 x에 대한 식을 쓸지 h에 대한 식을 쓸지는 너네 마음인 거야? 뭘 쓸까? 난 x를 쓸까? 그래, x를 쓰자. 그럼 리미트 x를 1로 보내시면 되고 x-1분의 fx 마이너스 f1이니까 얼마야?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지.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약분하면 액부로의 액마1이니까 액마1 약분되잖아. 그럼 x 플러스 5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오는 거야? 6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언제 쓸 거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미분 못하는 상황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미분법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걔가 미분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이제 어떤 상황도 있을 거냐. 뒤에서 하겠지만 fx랑 gx를 곱한 함수가 미분계수가 얼마인지 또는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다항함수야. 근데 여기 있는 gx가 만약에 발산하는 경우잖아요. 뭐 x-1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발산하는 경우면 얘 미분할 수 있나? 우리 이거 미분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얘가 발산하는 경우에는 정의를 써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해봤자 제가 뭔 소리를 하나 싶을 가능성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이건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쯤에 넣어놨나? 아, 하나 더 하고 넣어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분계수의 정의 꼴맞추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꼴맞추기에서 우리 총정리 한번 하면 h에 대한 식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공식이 있었어. 기억나? h 앞에 있는 계수만 따다가 푸는 거.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가 m이고 f에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야 라고 하면 얘는 얼마게? 졸면 안 돼. 졸진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 졸진 않았어. 근데 정정했잖아. 졸진 않았어요. 졸진 않았지만 약간의 영혼 이탈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 이거 얼마예요? 그렇지. n분의 n. 아, 마음에 들어. 얘예요.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mh분의 f에 a 플러스 nh 빼기 f의 마이너스 mn l 잘못 썼어요. a 마이너스 lh 라고 하면 얘는 얼마게? n분의 h 앞에 계수만 보는 거였지? n 빼기 l 해서 n 더하기 l의 f 프라임 a로 정리할 수 있었지? 요거는 그냥 빨리빨리 치고 가는 거였었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h에 대한 거 그냥 이렇게 푸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 x에 대한 식에서 기본 형태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들 짝꿍이 밑에 필요하더라 이거였었죠. 짝꿍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에 x제곱 빼기 a제곱이 있는 상태야 라고 하면 내가 이 밑에 필요한 걸 임의로 갖다 놓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보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우리가 헷갈리거나 틀릴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보정해 주시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였었는데 가끔 가다가 빡치는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데 x-a분의 fx 빼기 xf의 요딴 애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지금 얘네들 차이점이 뭐냐면 얘 짝꿍을 그대로 못 갖다 놔. 왜냐면 여기에 fx 짝꿍이 일단 애가 좀 망가져 있어요. 뭐 때문에? x 때문에. 그럼 이거 뭐 하자 그랬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요거 못 쓰니까 새 거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x를 a로 x-a분의 이게 계산이 될진 나도 모르겠어요. fx에 여기다 내가 필요한 마이너스 fa를 갖다 놓고 플러스 fa를 보정해 주시고 원래 있던 빼기 xfa를 갖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가지고 미분계수 해결하고 얘 가지고 미분계수 해결하면 미분계수가 아니죠. fa로 묶이면 그러면은 뭐 얘랑 뭐 약분이 되든 뭐하든 하면서 정리가 될 거야. 얘는 안 되지만 왜? 내가 막 넣는 거거든. 그래서 어찌됐건 새로운 거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경우의 문제들도 있었다.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 자, 요 형태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는 거냐면 교재 105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5번 케이스에 나와 있는 요런 애들 있잖아. x가 a로 가는데 x-a분의 f의 x 플러스 a 빼기 2a 요딴 형태인 애들. 그럼 우리 리미트 보이면 기본 소양은 뭐였었냐면 대입이었지.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몇 돼 버렸어? 0 돼 버렸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뭐 돼 버려야 돼? 0 돼 버려야 되죠. 그래서 f의 2a가 2a예요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지. 요거 이제 비슷하게 엮이는 게 우함수, 기함수랑 섞여서 막 내는 문제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일단 뭐 그러려니. 자, 그럼 얘를 다시 뭐 해? 집어넣어. 그럼 얘를 f의 2a로 바꿔주시면 되죠. 어차피 2a가 f 2a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꼴이 맞아졌어? 안 맞아졌어? 맞아졌죠. 왜? x 플러스 a 빼기 2a면 x 빼기 a잖아. 그러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인식하면 돼? x 더하기 a 빼기 2a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요 점과 요 점,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얘는 그냥 얼마가 돼? f 프라임 2a가 되겠지. 이해되시고 있죠?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전 좀 싫은데요. 그럼 x 플러스 a를 t로 치환하셔도 돼요. x 플러스 a를 t로 치환하면 쟤 뭐가 돼? ft 빼기 2a 빼기 2a는 그대로 둘게.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x 빼기 a는 몇이야? x는 t-a니까 여기에 t-2a가 되겠네. 이렇게 바뀌겠지. x 빼기 a는 빼기 a 빼기 a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지? 빼기 2a 빼기 2a.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요? 2a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바뀌었으니까 다시 뭘로? f 프라임 2a로 바꿔주시면 된다.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하더라.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우고 갈까? 누가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신성한 수업 시간에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난 더운데 괜찮아. 제가 쪄 죽으면 되죠. 뭐야 방금 빙고 웃음이. 네가 앞에 있으면 되잖아.
자, 이거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이거 맞아, 틀려? 여기서 머리를 굴리면 안 돼. 저 새끼가 물어보는 거는 틀리니까 물어봤겠지가 아니고 틀리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틀리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맞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까 했던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틀려요. 이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애들이 가끔씩 나오냐면 미분계수와 유사한 극한식이라는 게 나와. 이게 내신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미분계수와 유사한 극한식이라는 게 뭐냐. 자, 일단 미분계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분이 가능할 때 그때 존재하죠. 맞지?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왜냐면 미분계수라는 게 F'A고 아까 했지만 A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바꿔 쓰기도 하고. 근데 미분계수와 유사한 극한식이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미분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거든. 아까 내가 쓸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야 얘는 되지? 뭐 n분의 n F'A다 뭐다 이렇게 했었잖아. 걔네들은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깔려있는 상태인 건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딴 식으로 줘놓고서 맞은 거 틀린 거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fx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얘가 만약에 미분이 되는 애잖아요. 그러면 얘는 참이지. 그지? 근데 미분이 안 되는 애잖아. 그러면 얘는 거짓이에요. 왜? 1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거 한번 보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fx를 요따구로 생긴 애다라고 한번 쳐볼게. 얘가 절대값 x-1이야. 그럼 얘는 1에서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첨점이니까. 그치? 그럼 1에서 미분이 안 되니까 1 왼쪽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져봤을 때 같지 않아. 맞죠? 그럼 얘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인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꿔볼게. 는 fx가 얘일 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표현은 참이게 거짓이게? 이 표현은 참일까 거짓일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이 표현은 거짓이에요. 얘도 틀렸어요. 왜? 아까 맥락대로면 아니 미분 안 된다며.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참인 거 아닌가? 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있냐 없냐랑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냐면 첫 번째는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1 플러스 h에다가 빼기 1 빼기 h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1에서 h만큼 찔끔 갔을 때랑 1에서 h만큼 왼쪽으로 찔끔 갔을 때의 평균 변화율인 거지. 근데 같은 h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를 1-h라고 하면 대칭이니까 여기는 1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럼 h 값이 저기 멀리 어디 있다가 0으로 점점점 가까워져 가면 얘가 점점 이렇게 달라붙겠죠. 근데 여기 지금 두 개 사이에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몇이에요? 0이지. 평행하잖아. 그럼 내가 얘를 밑으로 내려도 0이고 밑으로 내려도 0이고 밑으로 내려도 0이니까 요쯤 갔을 때도 얼마일까? 0인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극한값은 존재해요. 미분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생겨먹은 애들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극한값 계산을 시키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니네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 좋은데 제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니면은 뭐 다항함수냐 이런 얘기가 있는지 3차인지 4차인지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푸셔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f' 몇이야? h 앞에 개수만 가지고 푸는 거야? 는 미분 가능할 때만 가능.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또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으면 그때 뭘로 인식하고 봐야 돼? 극한식으로 인식하고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식을 알려줬잖아. 그럼 1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뭐 돼? 절대값 h 되죠. 그리고 나서 빼기. 여기다가 1 마이너스 h를 집어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h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밑에는 뭐가 와? h가 와. 그리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얘가 h가 양수면 얘는 h,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h가 되지. 계산하면 얼마 돼? h가 플러스면 h 0 플러스로 갈 때 얘는 그냥 h가 되고요. 빼기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h로 나오는 거 보여? 따라왔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것도 따라와지죠? 그럼 이거 분자가 찐 0이 돼버리는 거 보이지? 얘는 그냥 0인 거야. 그럼 0 마이너스도 확인해 볼까? 그럼 0 마이너스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지요. 그리고 나서 h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분자가 찐 0이니까 얘도 그냥 0이 돼버려요. 그럼 우극한과 자극한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 값은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미분은 안 되겠지. 미분 계수는 없어요. 근데 극한 값은 존재해. 요런 애들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옛날 모국기출 문제 중에서 졸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극한식이 가끔 가다가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해. 그래서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요거를 제가 어디 있는 걸 한 거냐면 107페이지에 있는 걸 한 거거든. 미분계수와 유사한 극한식 1번 해가지고. 얘는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얘는 조금 고민이기는 했거든. 한번 읽어만 보세요. 아, 배고프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네. 예? 저한테 지갑 맡겨 놓으셨어요? 야, 나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지금 저 빚더미에 눌러 앉아 있어요, 지금. 왜냐고요? 왜긴요. 너네 저번에 음료수 사줬지. 그 이후로 전 라면밖에 못 먹고 있어요. 그럼 저희 N방에서 뭐 시켜 먹으면 안 돼요? N빵에서 뭘 시켜 먹자고요? 꿈도 끝이다. 야, 절대 불가능. 네버. 내가 50%요? 야, 나한테 돈 주고 사준다고 해도 내가 지금 먹을까 말까인데 지금. 저희가 N방에서 시켜서 먹어도요? 집에 가서 시켜 드세요. 집에 가서. 자, 2번은 방금 한 건 이해되지, 그지? 방금 한 건 이해됐으면 좋겠고, 2번은 이거는 사실 나온 걸 못 보긴 했거든. 그래서 이게 보통 고3 수업할 때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요거 내가 지금 써놓은 거 그냥 한번 훑어만 봐봐.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의 값이 존재하면, 그러면은 뭐래? 얘가 봐봐. 이거랑 차이점만 보자고. 얘가 존재하잖아. 0이었었잖아. 그치?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별개야? 이건 별개의 문제였지. 그치? 아, 얘가 존재해도, 극한값이 존재해도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었잖아. 요 상황 이해되지? 근데 얘는 식이 조금 달라졌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값이 존재하면, 그러면 F는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써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우리 하던 거랑 똑같거든. 똑같아. 이거 빨리 따라가 보면 우리 우변에 있는 것만 한번 봐봐. 3분의 2 베타 플러스 3분의 1 알파랑 3분의 2 알파 플러스 3분의 1 베타 있는 거 찾아. 봤어? 이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 구한 게 뭘까? 좌극한, 우극한 구한 거 보여?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요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라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고 궁금하면 한번 읽고 이해만 해보면 돼. 그러면은 존재한대. 그럼 우리가 3분의 2 베타 플러스 3분의 1 알파랑 3분의 2 알파 플러스 3분의 1 베타랑 같아야 되는 상태야. 그지?
그럼 얘가 같으려면 계산해보면 뭐 나와?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알파는 베타다 나오는 거 보여? 여기까지 따라갔지. 내가 알파랑 베타를 뭐라고 잡았게? 여기서 지금 이 함수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알파랑 베타라고 놨죠. 그쵸? 지금 이게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요 놈의 극한식이니까 좌극한을 구해보고 우극한을 구해본 거야. 요 식에서 그냥 좌극한 구했고 우극한을 구했는데 걔네가 존재한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잖아.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같네 요가 되는 거거든. 근데 알파랑 베타가 알고 보니까 뭐란 얘기야? 요 식의 상태에서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로 흘러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형태의 식은 내가 지금 여기는 1을 놨지만 아마 앞에는 A로 갖다 놨을 거야. 요 두 가지 형태의 식은 기억해 놓고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얘보다 중요한 게 그 뒤에 있는 애들이거든. 얘네는 내신에 좀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아마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거 하나 있을 거고. 이거 하나 하고 갈까? 여기가 세제곱인 애들도 있을 거거든. 주면 안 돼.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봐. 그리고 내가 여기 비교샷도 하나 써줄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세제곱 빼기 fa.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것만 한번 고민해봐. 줄면 안 돼? 얘 제곱이지. 우리가 극한값 조사하려면 0 플러스 0 마이너스 조사해야 되지. 0 플러스는 양수고 0 마이너스는 음수죠. 그치? 그럼 우리가 원래 h에 대한 식일 때는 0 플러스면은 a 기준으로 오른쪽 조사하는 거고 a 기준으로 왼쪽 0 마이너스면은 왼쪽 조사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만약에 제곱이 없어. 이거 이렇게 먼저 좀 쓰자.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a 기준으로 h만큼 오른쪽에서 h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오른쪽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잖아. 얘는 a 0 마이너스면은 h가 0 마이너스면은 왼쪽에서 보내는 거니까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얘는 h 제곱이죠. 그럼 내가 여기다 0 플러스를 조사를 해도 0 마이너스를 조사를 해도 우리는 a의 어느 쪽만 보는 거야? 오른쪽만 보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란 얘기야? 우미분계수라는 얘기죠. 납득돼? 납득되지? 자, 그럼 얘는 세제곱이면 h 0 플러스면은 얘는 세제곱이니까 부호 안 바뀌어요. 그대로 플러스야. 그지? 그럼 여기서 0 플러스면 얘는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0 마이너스면 얘는 좌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우미분계수만 나타내주는 거야. 이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게 맞겠고, 자,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여기 마지막 5번에다 절대값도 놓긴 했는데 절대값도 똑같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h가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뭘로만 돼서 나올 거야? 양수로만 바뀌어서 나올 거잖아. 그럼 얘는 결국 한쪽 방향 어디만? 우미분계수만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만약에 여기가 절대값 h의 마이너스라면 얘는 어디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좌미분계수만 보겠다는 얘기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는 양수니까 a에서 양수만큼을 빼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얘는 좌미분계수, 플러스면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더라.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일단은 크게 지장은 없어요. 요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잘 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것까지 하나 하고 문제를 조금 풀 건데, 그 유명한 이거 모르면 바보야. 근데 난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긴 하거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야 뭐 잘 딴 거 하다 걸린 표정인데 저거 지금 로피탈 정리라는 게 나와요. 로피탈이 일단 내가
딱 핵심만 얘기를 해주면 로피탈 정리는 유도 과정 몰라도 돼요. 정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차피 교육과정 내의 내용은 아니라서 모르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기는 한데 기본적인 건 어떻게 얘네들을 써먹을 수 있냐면 만약에 fx분의 gx야. 리미트 x를 a로 보내. 그러면 f를 미분하고 a를 넣은 거랑 g를 미분하고 a를 넣은 거랑 나눈 거랑 값이 같다가 로피탈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언제 많이 쓸 거냐면 이번 시험 풀 때 진짜 되게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럼 이게 쓰다 보면은 와 졸라 편한데 저 새끼 여태까지 이걸 왜 안 알려줬지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막는 문제들을 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 자 일단 내가 알려는 들이돼 이거를 쓰기 위한 조건들이 깔려 있어. 미분계수 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숙지하고 있다. 미분계수 정의꼴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쓰셔도 돼요. 그러면 시간 단축용으로. 자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 간단한 유도. 약간 엉터리긴 한데 간단하게. 우리 0분의 0꼴 이여야지만 사용 가능하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가능은 해요. 그럼 일단 FA가 0이고 GA가 0인 상황이야 라고 하면 리미트 A로 보냈을 때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GA도 FA도 0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FX 빼기 FA를 갖다 붙이고 GX 빼기 GA를 갖다 붙여도 괜찮죠? 맞지? 아, 전제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F랑 G는 둘 다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밑에다가 얘 짝꿍 X-A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똑같이 짝꿍 X-A를 갖다 놔도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리미트 x는 a로 보내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함수극한 성질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각각 뿌릴 수 있기는 하단 말이야. 그럼 뿌려주면은 요렇게 리미트는 뭐야? f'a가 되고 요렇게 리미트는 g'a가 되면서 요 식을 요렇게 바꿀 수 있더라를 그냥 간단하게 확인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주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럼 얘를 쓸 때 쓰는 법 자체는 되게 심플해. 내가 얘 구하고 싶어? 그냥 미분하고 A 넣고 미분하고 A 넣으면 끝이야. 근데 얘는 언제 쓰시면 안 되냐면 첫 번째, F랑 G가 미분이 가능할 때만 써야 돼요. 미분이 안 되면 못 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정형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부정형일 때만 사용 가능해. 이거 부정형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 써요. 제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진짜 이게 제일 빡치는 거거든. 이제 1번부터 4번 정도 제일 앞 페이지 문제 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다고 배려인지 낚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이 못 배운 애들은 로피탈을 써버린단 말이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얼마? 2x 되죠. 미분하면 얼마예요? 1이죠. 거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거 실제값 계산하면 얼마야? 대입해봐. 얼마야? 0이지. 확정형이잖아요. 부정형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부정형인 거 체크 안 하고 쓸 거면 애초에 쓰지도 마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괜히 억울하게 2점이나 3점짜리 문제 틀리느니 안 쓰는 게 나아. 이거 뭐 얼마나 편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얘가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해봤다? 근데 너무 더러워. 그러면 그냥 정석대로 푸시는 게 나아요. 미분을 해봤는데 식이 산으로 가는 느낌이야. 그럼 그냥 안 쓰고 정의대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거야. 이거 일부러 식 복잡하게 꽈내는 경우도 있거든. 쓰면 오히려 골머리 아프게.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상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분모는 미분해서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G'A가 0이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아니 미분하고 나서 A를 넣는데 얘가 0이면 발산할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G'A가 0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미분을 해가지고 대입을 했는데
또 0분의 0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또 미분하시면 돼요. 또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또 나와? 그럼 또 미분하시면 돼요. 계속 할 수 있어. 이 전제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그래서 요거 푸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내용이 어렵지는 않잖아. 그러면은 언제 써야 되는지를 알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슬픈 일이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이제 109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로피탈 쓰면 안 되는 경우도 몇 개 예시 갖다 놨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미적분 2를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미분을 못 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근데 가볍게만 보면 x sin x라는 걸 미분을 해보면 우리는 몰라, 미분하면. 근데 미분하면 1이랑 얘가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 가만히 보면 코사인 x 그래프는 알잖아.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진동하는데 1 더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진동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 써요.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이제 한 거야. 부정형 아니라서 미분하면은 답 안 나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미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 대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미분을 하면 그래도 부정형이야. 계속 똑같은 꼴만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뭘 대입을 해봤자 어차피 계속 미분을 똑같은 식의 형태만 나와서 이런 경우에도 막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알고는 계시고 제가 밑줄 열심히 쳐놨잖아요. 언제 쓰셔야 되고 언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예시 문제는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x가 마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fx 빼기 x제곱이 4래요. 이거를 만족시키고 gx가 fx 빼기 f의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x가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9분의 fx gx야. 자, 우리 이거 대충 푸는 법을 알긴 할 거거든. gx를 집어 넣어가지고 꼴 맞춘 다음에 미분계수 꼴 만들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왜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일단 fx는 다항식이란 얘기 있죠. 미분 돼, 안 돼? 되죠. 그럼 다항식 빼기 x제곱이니까 다항식이고 1차식이니까 미분 가능한 애들이지. 그리고 나서 내가 얘네들을 미분을 각각 해보면 f'x 빼기 2x랑 1이 되고요. 거기다가 마3을 집어 넣어주면은 f' 마3 플러스 6이 되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야? 4라란 얘기인 거지. 0 아니지 지금? 그러면 넘어가면은 f' 마3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얘도 미분을 해보면 f'x gx 대입까지 미리 할게. 미분해서 마3 넣을 거거든. 그럼 미분하면은 f'의 마이너스 3 g 마3 더하기 f 마3의 g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리고 밑에 거 미분하면 2x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되겠죠. 자, 그럼 나 얘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아직 안 했지만 마3 집어넣으면 0이죠. 여기다 마3 집어넣어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찾아내는 게 이건 기본 조건. f에다 마3 집어넣으면은 9네. 그럼 일단 얘가 9인 거 해결, 얘가 마이너스 2인 거 해결, 그 다음 여기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죠? 그럼 얘는 0이니까 안녕. 그 다음 얘 미분해가지고 마3 집어넣으면은 g 마3은 f 마3이지? 그러면은 f 마3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또 마이너스 2가 되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얼마? 3이다가 되겠지. 그냥 진짜 뇌 빼버리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것만 해버려도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도 좋다. 어찌됐건.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쓰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지금 너무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갈게요. 써야겠어. 그만 봐. 자, 문제를 조금 이따가 풀고요. 일단은 111페이지 한번 봐볼까? 오늘 일단 진도 쭉 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 아까 이제 얘기하기도 했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한 거였었죠.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존재하는 거였었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 자체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었냐면 우리가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도 보내보고 뭐 h에 대한 식을 쓰셔도 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a 마이너스로도 보내봐서 얘네들이 같은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였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미분이 되는 함수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뭘 해버리냐, f를 미분한 다음에 a 플러스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 f를 미분한 다음에 a 마이너스를 넣어버리고 걔네들이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였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 fx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를 gx라고 하고 여기를 hx라고 해. 이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필수예요. 자, x가 그러면은 a에서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찾을 때 첫 번째 방식이랑 두 번째 방식 중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우미분계수를 볼 때 써야 되는 함수는 누군 거야? gx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gx를 어디에다가 우미분계수를 구할 때 여기에다가 gx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ga를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실제로 극한값 계산을 해주는 거. 얘가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a 좌극한일 때, 그러니까 즉 좌미분계수를 구할 때 요 놈은 누구를 쓰면 돼? hx를 쓰면 되죠. 그리고 얘는 누구를 쓰면 돼요? ha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로 갈 때는 뭐 하시면 돼요? 미분해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 그냥 g를 미분해서 a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g'a를 구하고 얘를 미분해서 넣는 거니까 h'a를 구해 주신 다음에 걔네들이 같은지를 체크해 주는 거. 그치? 그래서 요 방식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는 자유롭게 쓸 수 있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미분하는 걸로 다 해결이 되기는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써줘야 되냐를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곱골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에요. 자, 요거는 좀 잘 알아놓으시면 편해요. 요거는 무조건 알고 계시는 게 맞아. 하다못해 이해는 못해도 외우고라도 계셔야 돼요. 여기는 아시겠죠? 자, 우리 곱골함수의 연속은 불연속함수가 반대구나. 연속함수가 불연속함수의 불연속 지점을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였었어.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곱골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어떨 때 체크를 할 거냐인 건데, 일단 얘는 발산할 땐 못 써요. 만약에 어떤 불연속인 함수 또는 미분이 안 되는 함수가 발산하는 상태야 라고 하면 우리는 1번 케이스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계산하란 얘기야. 요걸로. 그 다음 발산하지 않는 형태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냐. 첫 번째는 자,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자, 1단계가 제일 상태가 양호한 애들. 그 다음 3단계가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애들. 그러면 1단계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1단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연속이야? 연속이죠?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미분은 안 되죠. 누가 똑똑했니? 두 번째. 얘가 2단계예요. 연속이니? 아니죠. 아, 이 소리구나. 연속이 아니지만 하지만 뭐는 존재? 극한값은 존재하는 상황. 여기까지 괜찮지? 얘는 미분만 안 되는 거고 얘는 불연속이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거 느껴져.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거 안 적어도 돼. 우리 여기 제가 어디에다가 놨냐면
114페이지. 114페이지. 얘들아, 어지간한 밑줄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맨날 써놓거든요, 이거 다. 114페이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제일 상태 안 좋은 애들. A에서 연속도 아니야. 근데 심지어 극한값도 없어. 이런 상태인 경우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함수를 내가 fx라고 잡아볼게. 이게 1번 fx고, 얘가 2번 fx고, 얘가 3번 fx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fx랑 그 다음 gx인데 gx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을 거예요. 얘가 다항함수일 때 그때 얘가 미분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가능하도록 하려면 fx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인 거거든. 얘가 어떤 상태여야 되죠? 인 건데, 자, 결론부터 이때면 반대로 했다. gx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 gx는 이때 x-a 하나를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미분이 가능해져요. 곱했을 때. 이유는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근데 이유보다 외우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a를 하나만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미분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얘가 gx가 만약에 x 빼기 a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연속이 되는데 하지만 미분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얘는 연속이고 당연히 미분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애잖아. 3단계에서 이 미분 불가능 지점에서 인수 하나를 주면 몇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1단계가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 얘랑 얘랑 둘 다 하나씩만 인수를 갖고 있으면 어떤 함수가 된다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사항이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곱골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되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하나 증명을 좀 해드릴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두 개 곱한 요 함수를 hx라고 친다면, 그럼 hx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일단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f'x gx에다가 fx g'x가 될 텐데, 그럼 여기에다가 a를 집어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a 플러스를 넣었을 때랑 a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랑 같아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봐봐. 지금은 내가 여기다가 a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일단 하나 관찰을 좀 해보면 f'a에 ga에 fa에 g'a가 되죠. 하나씩 봐봐. fa는 뭐야? 함수 값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f'a라는 거는 미분계수인데 얘 지금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만 안 되는 애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왼쪽 오른쪽이 다를까? 연속이지만 미분만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나 그 결과는 어때요? 같겠지. 얘는 납득되지? 얘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슈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존재해 안 해? 얘가 지금 존재 안 하는 애지. 이해되죠? 그러면 GA가 누구여야 존재 안 하는 왼쪽 오른쪽 다른 애를 죽여줄 수 있어? 얘가 0이면 되지 않아? 얘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A 플러스가 예를 들어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서로 다른 거잖아. 그럼 얘랑 곱해가지고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가 뭘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럼 gx는 뭐면 돼? a에서 근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야. 이 상황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1단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자, 이거는 이제 스타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F2X가 기본적으로 지금 연속이 아니에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연속을 깔고 가는 거잖아. 이해돼? 기억나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 함수 안에 있었거든. 포함됐었어요. 그럼 얘가 일단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둘을 곱했을 때 기본적으로 연속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태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상황에서의 g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x 빼기 a의 kx라고 한번 잡아볼게. 왜냐면 그래야지 일단 곱해서 연속이 되든 나발이든 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gx랑 fx를 곱한 애들의 미분계수를 구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구해보는 방법을 써볼 거거든? 이해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해만 한번 잘 해봐. a 플러스를 볼 거야. 그러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hx니까 fx랑 gx를 곱하시고 빼기 여기다가 ha를 해주면 되는데 ha는 이미 0인 거 확인되지. ga가 0이니까. 그럼 여기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a 플러스를 보든 a 마이너스를 보든 어차피 똑같이 흘러갈 텐데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a 플러스 집어넣으면은 f의 a 플러스에다가 k의 a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f의 a 마이너스가 될 거고 k의 a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k라는 걸 내가 뭐라고 잡았냐면 gx가 다항함수고 1차식이니까 얘는 그거보다 차수가 작은 누군가겠지. 다항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니까 이거는 성립하겠네요. 당연히 같을 거야. 그럼 fa 플러스랑 fa 마이너스가 같으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죠. 근데 얘는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는 같겠네. 그러므로 얘는 뭐가?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지. 언제? 인수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상황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서 gx는 그대로 갖다 쓸 거고 왜냐면 얘도 지금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연속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gx를 인수를 하나 갖다 놨어. 그리고 나서 이거 헷갈리니까 F3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F3 그러면 약분하고 집어넣어서 똑같은 식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똑같이 같을 거야. 연속이니까 kx는 다항함수니까. 그럼 얘네가 같아야 되는데 같아 달라? 같지 않잖아. 왜냐면 얘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값일 때는 여기 있는 k라는 애가 당연히 뭐 이어주면 되는 거야? 0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kx가 a 넣었을 때 0이니까 x-a를 인수로 하나 더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결론 gx가 x-a의 제곱의 형태로 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곱했을 때 0이 되겠네가 되는 거야. 이 상황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115페이지에는 방금 내가 이거 해놓은 거 여기다가 인수 하나 주면은 1단계 될 거고 1단계랑 2단계랑 인수 하나씩 주면 미분 가능해질 거야. 그거 얘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거 필수 예제 9번 보여? 요게 그러면 우리 기억 니은 디귿이 눈풀이 돼요. 요거 평가원 문제였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 9월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고3 거 한번 봐봐. fx는 일단 눈풀이 되기는 하지만 fx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랑 사이랑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얘가 지금 fx지. 자, 여기는 지금 몇 단계인 거야? fx가 1, 2, 3단계 중에 박살이 나 있잖아요. 3단계죠. 얘는 몇 단계인 거야? 1단계인 거야. 그럼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 f랑 px라는 어떤 다항식이랑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야 그러면은 곱함수의 연속 판단인데 얘는 이미 연속이니까 관심 없지. 얘만 연속되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건 기억에서는 P가 0을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럼 니은 px랑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 두 개를 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인수 하나, 여기서 인수 두 개 필요한 거 맞지? 그러면은 x 제곱 하나랑 x-2 하나를 px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니은도 참이네. 왜? 이 집어넣으면 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디귿은요. 디귿은 fx의 제곱이잖아. 그럼 fx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애 거고 0과 2 사이에서는 x-1의 제곱이니까 1,0을 지나는 뭐 이렇게 생긴 애겠지. 그리고 2x-3의 제곱이니까 얘는 2 집어넣으면은 1의 제곱이라서 여기 메꿔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일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따져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 미분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즉 1단계일지 미분이 되는 애일지 체크를 좀 하고 갈까? 왜냐면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정확하지 않거든. 그지? 그러면 x-1의 제곱이랑 2x-3의 제곱이 2에서 미분이 되는지 알고 싶으면 미분한 다음에 곱하기 속미분까지 해주셔야 되죠. 2를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2 나오고 2 집어 넣어주면은 4 나오니까 미분이 안 되네요. 이 상황 이해됐지? 기본 미분 가능성 판단인 거야. 그럼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얘도 몇 단계야 그러면? 1단계인 거야. 여기는 미분이 안 되는데 몇 단계인 거야? 3단계인 거야. 그럼 1단계랑 3단계인 상황인데 px랑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는 1단계, 3단계니까 얘랑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2에서는 1단계니까 인수 하나, 0에서는 3단계니까 인수 두 개.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뭐래? x제곱에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걔로 나누어 떨어지진 않죠. 여기 제곱이 없는데. 이해돼? 그치? 그럼 디귿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답은 2번. 해서 계산이고 뭐고 굳이 안 가도 구할 수 있으셔야 해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미분 가능성이 유형도 되게 많고 내가 이제 그 너네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좀 슬퍼했던 게 그럼 이 미분 가능성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상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절대값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절대값 fx 빼기 k의 절대값인 형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교재에다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스캔하는 형태 최대 최소 문제랑 연결돼가지고 스캔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제가 차차 시켜드릴 거고 일단 요거 먼저 우리 절대값 그래프 다 그릴 수 있니? 절대값이 되게 다양하게 씌워질 수 있거든.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기본 상황 먼저 하나 좀 체크하고 갈게.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f의 절대값 fx일 수도 있고요. 말과 손이 따로 노네. f의 절대값 fx, 절대값 fx, 절대값 y는 fx,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요따구로 생긴 애들도 있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죠.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이 있는데 얘는 어차피 여기에서의 변형이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면 이 공식이나 이 케이스를 벗어나는 상황이면 그냥 정석대로 나눠주시면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외우고 가시는 게 맞아요. 얘네들은 이거를 어떻게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공식은 되게 심플해. 알맹이가
양수인 부분 기준으로 반대 문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그래프를 얘네들은 다 그릴 수가 있어.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면 첫 번째 거, 얘. 전체 우변 절대값이니까 우리 이건 쉽게 하잖아. 그냥 밑에 있는 거 접으면 되죠. 그지? 얘는 별개. 그래서 이거는 못한 바보. 그럼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요공식화를 시켜버릴 건데,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때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는 누구예요? x죠. 그럼 x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 문자가 누구야? 알맹이의 반대 문자. y축이, y지, y. 그래서 y축 대칭을 시켜주시면 노란 그래프가 첫 번째, 얘 거야.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그럼 2번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번엔 절대값이 y에 있잖아. 그 y가 양수인 부분 기준으로 해서 반대 문자인 x축 대칭시키시면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x축 대칭시키면은 파란색이 2번 그래프가 돼요. 알맹이가 양수인 부분을 반대 문자에 대해서 대칭시키시면 되고, 그럼 세 번째는 둘 다잖아요. 그럼 둘 다 양수인 부분은 어디야? 1사분면이죠. 걔를 반대 문자인데 둘 다 절대값 있으니까 x축 대칭도 시키고 y축 대칭도 시키시면 돼요. y축 대칭을 먼저 시켜도 되고요. x축 대칭을 먼저 시키셔도 돼요. 그거는 푸는 사람 맘이야.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3번이 되겠죠. 이해됐어? 지금 이거 세 개 전부 다 이거 공식 하나로 해결되잖아. 알맹이가 양수인 부분 기준으로 해서 반대 문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세요. 얘는요, 못하면 바보. 그냥 접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서 한번 정리만 했고, 이제 미분 가능성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얘거든. 얘는 fx를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y축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변전체에 접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봐봐. 얘가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x축이야. 근데 내가 얘를 k만큼 모든 점들을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렇게 접히는 거 이해되지? 그지? 근데 결국 그러면은 얘가 어떤 그래프랑 모양이 똑같냐면 요 생각 한번 해봐. 우리 절대값이라는 건 안에 있는 게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음수 갈리는 거잖아. 맞지? 자, 이거를 부디 얘를 y축 평행 이동시키고 접어야지 라고 그리면 이미 글러 먹은 거야. 얘는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냐면 fx 빼기 k가 0이 될 때를 생각해보면 얘가 k가 될 때잖아요. 맞지? 그럼 내가 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k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fx가 k보다 크면 그냥 나오지. fx가 k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fx가 k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그냥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x축이 돼야 돼. 이해돼? 어떻게 그려지던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려지던 얘가 3차 함수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야, 얘가 fx인데 k가 어디 있어야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만 생겨? 라고 물어보는 거야. k가 어디 있어야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만 생기지? 그럼 우리는 k가 여기다 라고 치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됐냐면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가 x축이 되는 그래프가 생겨.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려놓고 나서 봤더니 미분 불가능한 지점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죠. 우리 미분 불가능한 건 그래프로 봤을 때 첨점이 생기면 돼요. 근데 첨점이 3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3개라서 탈락.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한 개가 되지? 뭐 4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상관없어.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되지? k가 여기 있으면 그럼 내가 얘를
K를 기준으로 해서 접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X축으로 바꾸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절대값 fx 빼기 k라는 그래프가 되고, 그럼 얘는 여기서 미분이 될 거야. 그치? 왜냐면 여기 좌미분계수 0이고 우미분계수 0이었던 애란 말이야. 접었으니까 똑같이 우미분계수 0 되고 방향만 바뀌거든. 여기서는 그럼 미분이 안 되겠지. 한 군데에서만. 그래서 그래프랑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냥 K를 움직여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고, 절대값 fx-k야. 얘가 어디에서 k가 몇일 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개만 생겨요? k가 여기 있으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 한 개만 생기죠. 접는 거 생각해봐. 이렇게 접힐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 있으면요, 여기도 하나만 생기죠. 여기서 접힐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 k가 여기 있으면 이때는 3개 생기니까 안 돼요. 접힌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럼 가능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만 생기는 곳은 여기 밑과 여기 위겠지.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하려면 빨리빨리 공식화해서 그린 다음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최대값 또는, 자, 이거는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로 정의한다는 게, 이게 아직 괜찮지? 아니야, 괜찮아야 돼. 얘들아,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미분 가능성은 킬러 문제가 많아. 잘 봐봐. 이게 어디서 우리가 처음 봤을 거냐면 고1 때 2차 함수에서 고난도 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상태가 있거든. 그 최대값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는 거. 자, 이게 유형이 2가지예요.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뭐 요따구로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구간이 딱 지정된 경우. 두 번째는 범위가 x는 t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상황이 있어. 차이점 있지. 얘는 닫힌 구간이 없고 얘는 닫힌 구간이 있어요. 그쵸? 닫히는 쪽이.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리고 나서 얘가 fx인데, fx가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대 값을 새로운 함수 gt라 하자. 그때 gt의 미분 불능점이 한 개라면, 여기 이제 사족을 안 붙일게요. 한 개 다. 거기가 어디게? 거기가 어디게만 찾을 거야. 자, 그럼 얘는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스캔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스캔으로. t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보다 작은 쪽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여기겠지. t가 여기 있잖아. 얘보다 작은 쪽에서의 최대니까 여기겠지. 이해되고 있지? t가 여기면 얘보다 작은 쪽에서 최대는 t일 땐 거야. t가 여기여도 여기겠지. 근데 t가 여기를 넘어가면 얘보다 작은 쪽에서의 최대는 얘야. 그럼 t에서의 y값이 u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럼 t가 움직이면서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만 그대로 따다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로 GT 그래프는 쭉 최대값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최대값이 유지가 돼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최대값이 갱신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 그럼 얘는 어디서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에서.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스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까지 괜찮지? 자, 요거는 쉬워. 이 유형은 쉽고, 얘가 좀 빡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2차 함수로 한번 볼게. 요 유형 문제가 올해 수특에도 있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2차 함수가 저렇게 있어. 범위가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거야. 그 gt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가 되거든. 이거 고1 문제야? 봐봐. 그럼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인데 t가 여기고 t 플러스 2가 여기면 이 범위에서의 최대는 여기죠. 그럼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쭉 스캔을 끌고 와도 t부터 t 플러스 2까지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와도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겠지. 최대값은 어디일 때? t일 때. 그러다가 내가 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쭉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상황이 걸칠 거냐.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최대값은 여기야. 문제 없지. 근데 t부터 t 플러스 2가 만약에 높이가 똑같은 지점에 딱 이렇게 걸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야, 언젠가는. 그럼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얘죠. 똑같지? 얘나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되지.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인데 이때 최대값은 여기지. 우리는 그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대. 무슨 얘기냐면 t에서의 y값을 최대값으로 쓰겠다고.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최대니까 이 최대값을 어디서 쓰는 거야? t일 때 쓰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t 최 플러스 말이 안 돼 이제. t 플러스 2니까 t에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지점의 간격은 전부 다 1이 되겠죠. 1이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원래 함수가 될 거고 여기는 원래 함수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가 되겠지. 어디를 기준으로? 요 점을 기준으로. 이거 이해돼? 이게 3차 함수로 바뀌어서 나오면 이제 고2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미분 가능성으로 섞어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시험 범위가 최대 최소가 들어가요. 그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으로 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참아. 왜? 아씨, 너 지금 내가 목에 피가 나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극각 생리 현상이 중요해? 갔다 와, 얼른 갔다 오세요. 안 돼. 정신만 차리고 어디서요? 밖에. 갔다 와. 그리고 이거 안 갈 사람들은 요거 빨리 한번 봐봐. 이거 그려봐 이번에. 아, 나 저 아줌마들 진짜. 선생님 근데 네. 왜 시간마다 음.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오늘 거 찍었고 그 전 것도 찍었고 안 찍은 것도 있긴 한데 옛날에 찍어놓은 건 있어. 저 거랑 오늘 거 보내주세요. 이번에 찍은 거? 내가 그거는 보내줄게. 그리고 영상, 그 문제풀이 영상은 잠깐 스탑하시고 어차피 제가 풀어드릴 문제기는 해서 자, 일단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서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요거 우리 구간 정해놓고 쭉 긁어내는 상황이 있을 텐데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짚고 가볼게.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굉장히 짜증나지는 상황이 되거든. 왜냐면 아까는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t일 때의 y값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얘는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t에서의 y값이잖아. 그럼 봐봐. 이런 상황이 돼요. t부터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에서 최대값은 t-1일 때잖아요. 그럼 그게 여기에 찍혀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
아까는 T에 찍혔잖아. 그래서 그냥 왼쪽 경계에다 찍고선 쭉 스캔하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 여기만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부터는 얘를 쭉 스캔하면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이때니까 그게 여기에 찍히고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여기니까 그게 여기에 찍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얘는 포인트는 뭘까? t-1과 t+1의 높이가 같을 때 그때가 여기 찍히겠지.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모습의 그래프가 되더라. 그러면 얘는 요 같아지는 지점,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거는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이니까 f의 t-1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를 왼쪽으로 1만큼이니까 f의 t+1이 될 거고 두 개의 함수가 모두 평행이동시킨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스캔이 되는 형태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2차 함수로 그려놔서 2차 함수 틱 하지만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요거는 나왔을 때 응용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성 판단을 할 때 그래프로서 판단을 할 때 요거 하나는 짚고 가면 좋은 게 우리 교점 종류가 몇 종류가 있었어? 3종류 있었거든. 1차, 2차, 3차. 1차의 교점이 있고 2차의 교점이 있고 3차의 교점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내가 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을 씌워서 접힌 그래프인데 얘는 접히지 않을 거니까 문제 없을 거고 얘는 접히는데 접히면 뾰족점 생기는 거 너무 뻔하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내가 살짝 얘기는 했는데 우리 이거의 대표적인 형태가 x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 접어버리면 이렇게 생긴 애는 마이너스 x세제곱이겠지. 실제로 미분계수를 확인해 봐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둘 다 0으로 흘러갈 거야. 3차의 교점이면.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그냥 빨리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낫거든. 그럼 2차랑 3차는 절대값 씌워도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능점이 생기는 지점은 항상 어디선 거야? 1차의 교점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던 간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1차의 교점이 생기는 지점들은 미분 불능점이겠네 라고 세고 넘어가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도함수 쪽에서 나올 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이쪽은 도함수 쪽은. 자, 일단 도함수 쪽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건 미분법 유도 과정 중에서 곱골함수의 미분법은 유도 과정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빈칸 채우기로든지 아니면 미분계수 정의로라든지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요거 유도 과정은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요거 미분법은 아니야,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차라리 요거를 할게요. 원래 이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봤을 땐 얘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생길 수 있어서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 일단 곱골함수 미분법 유도과정 먼저 좀 봅시다. 우리 곱골함수가 fx, gx 이런 형태잖아. 3개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미분법을 유도하는 과정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로 할까 a로 할까?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a로 갑시다. x 빼기 x가 a로 갈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미분계수 정의꼴을 맞춰주려면 fx 기준으로 한다 치면 fx 짝꿍으로 단독으로 필요한 게 누구냐면은 fa거든. 그래서 fx, gx의 짝꿍에다가 빼기 fa의 gx를 갖다가 놔버리고 그 다음에 빼기 FAGA랑 더하기 FAGA를 갖다 놔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분해 X 빼기 A를 써주시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GX로 묶이면서 FX 빼기 FA에 GX가 밖으로 나오고 밑에 X 빼기 A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빼기 여기는 FAGX FA로 묶어주시면 GX 빼기 GA로 묶이니까 이 밑에도 X 빼기 A가 있다라고 쳐주면 얘가 A로 갈 때 얘는 F 프라임 A가 되고요. 얘는 GA가 되죠. 빼기 FA에 얘는 G 프라임 A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미분의 형태가 되겠지. 이해되고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과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뭔가 딸려 있으면 그냥 새 거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 짝꿍이 필요하니까 얘가 딸려 있는 짝꿍을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H로 된 식도 마찬가지겠죠. 요건 내가 아마 H를 책에다 써놨을 것 같은데 그쵸? H로 된 식을 책에다가 써놨으니 요것도 한번 똑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일부러 다른 걸로 해놨으니까 F에 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빼기 FX GX 요거 유도하는 거죠. 똑같이 한번 해봐. 아시겠죠? 요거는 미분계수 유도 과정. 얘는 도함수 유도 과정이에요. 그거는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는 아마 1학년 때부터 그냥 뜨문뜨문 나와서 까먹는 친구들은 계속 까먹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a-b 그리고 an제곱 플러스 bn제곱 있는데 이거 우리 유도할 때 종종 쓰거든. 일단 공식 정리만 해주고 나올 때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a 플러스 b야. 그러면 a-b가 오면 여기에는 a의 n-1제곱 그리고 b의 0제곱이 오면 돼요. n제곱이잖아. 여기 하나씩 뺐으니까 이거 두 개의 합이 n-1차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여기는 그 다음 뭐가 올까? n-2에 b의 1승이 오겠지. 그 다음은 a의 n-3에 b의 2승 그리고 쭉 가서 a의 빵승에 b의 n-1승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해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이 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맞불이 반복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뿔뿔뿔뿔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차수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 그래서 부호는 요거 생각하면 안 헷갈려.
우리 이거 인수분해를 못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없잖아요. 그치? 얘가 차수가 커져도 이 구조는 유지가 되거든. 플러스면은 맞불 돌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은 뿔뿔뿔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n제곱, 여기도 사실 세제곱인 거야. 여기는 이제 1에 0승, 1에 1승, 1에 3승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구조 똑같은 거 보이죠? 세제곱이고 이거에 1에 0승, 1에 2승, 1에 3승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가끔 증명할 때 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진도의 마지막 내용. 함수 방정식, 이거는 우리 했던 내용이라 기억은 하겠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죠.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플러스 2xy 플러스 1 이런 거.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f'0, f'1이 3인데 f'2는 얼마니? 또는 f'x는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요 유형의 문제는 일단 미분계수가 보이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시는 거고, 도함수가 보이면 도함수의 정의를 쓰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나 진짜 눈물 난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 그리고 요 형태에서는 주로 h로 가는 식을 써요. 얘야. 근데 f의 1 플러스 h는 x랑 y에다가 1h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f1 플러스 h는 f1 더하기 fh 더하기 21h 더하기 1이 되고요. 빼기 f1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분의 h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왔지? 그럼 지워질 거고요. 그럼 h 약분되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죠. 얘가 몇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면은 얘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이해돼? 여기서 조금만 더 파헤치면 사실 이렇게 해도 돼.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F0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H는 0 플러스 H라고 봐도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 F' 0 되죠. 사실은 얘가 뭐였던 거야? F' 0이었던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그럼 내가 F'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똑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집어넣고 해주시면 되지. F2 FH 플러스 2H 플러스 1 빼기 F2 분의 H 약분 날려주시고 FH 플러스 1을 H로 나눈 거 플러스 얘는 얼마 돼요? 약분하면 4 되죠. 근데 얘가 F'0이었는데 걔가 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 5.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F'X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X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2 XH FX 그러면은 지워지고 얘랑 이렇게 해주면 얘는 몇 대? H 약분되니까 2X만 남겠죠? 얘는 몇이었냐면 아까 1이었죠? 그러면은 F'X는 몇이었던 거야? 2X 플러스 1이었던 거야. 이해되지? 요거 무조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는. 자, 근데 객관식 한정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편미분. 편미분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제 편애하다, 편들다, 편식하다,
편 들어가는 거 뭐 있어? 뭐 그런 편이잖아요. 미분을 하는데 변수가 여러 개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미분을 할 거고 나머지 변수는 상수 취급하겠다가 편미분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방정식에서 편미분을 할 때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돼요. 이거 룰이 정해져 있어. 자, 첫 번째는 y에 대한 미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fx 플러스 h, fx 플러스 y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y가 되고요. 곱하기 속미분해줘야지. 안에 거 미분하면 x 미분하면 얼마 돼? 0 돼. y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y는 1 되고 그럼 그냥 1. 는 fx는 x에 대한 식이니까 상수예요. 그럼 미분하면 날라가겠죠.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y가 되겠죠. 더하기 2xy를 미분하면 상수인 2x만 남겠지. 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될 거고. 됐지?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랬더니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더하기 2x가 되지. 근데 우리 아까 f 프라임 0이 1인 거 찾았었잖아. 집어넣으면 도함수 바로 나오죠. 아까 도함수 2x 플러스 1 나왔었지?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f 프라임 0을 구하고 싶으면 문제에서 이제 보통 조건을 주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약간 정석대로 가는 수밖에 없긴 하겠다. 이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상황을 뭘 주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여기서 f 프라임 0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네. 자, 여튼 이 방법 또 알고 계시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더라. 둘 다 연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앞으로 쭉 돌아오셔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